지금부터는 우리나라하고 연관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스라엘에 우리 교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교민들이 이번에 상당수가, 전체는 아니에요. 상당수 한 150명 정도, 150명 정도 넘는 숫자들이 군용기를 타고, 국내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관련된 뉴스 볼게요. 네, 한국 공군 수송기에 우리 국민 귀국을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일본인이 동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일본인 탑승을 제한을 한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일본에서도 이제 급하게 그렇게 전세기를 마련을 해서 일본인을 태우고 귀국 아랍에미리트로 이송을 시켰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전세기는 1인당 3만 엔, 우리 돈으로 27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이런 좀 늦기도 늦었지만 돈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대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는 대조적이라는 거죠. 웃긴 게 일본은 자기 정부가 마련해가지고 8명만 두바이로 보냈는데 돈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220명이 탔는데 일본인이 51명이에요. 싱가포르인 6명이고 한국인 163명이고. 나는 신기한 게 태워주겠다고 한들 네. 어떻게 60명이나 일본 애들이 연결이 될 수 있었나? 서울까지 왔어 이거는. 그러니까 공짜로. 이게 애초에 서울로 우리 교민들을 데리고 오는 건 맞죠. 옛날 아프가니스탄 때도 똑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세기를 보낸 건 맞는데, 자, 어떻게 해서 만석을 채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몇 명이 탈 줄은 정확하게 현지에서 잘 몰랐겠죠. 왜냐면 이제 수시로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230명 만석이니까 230명 정도를 태울 수 있는 비행기를 보낸 거란 말이야. 현지에 갔더니 타고 나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160명이 모였어. 네. 그러면 우리 국민 구하러 간 거잖아? 근데 동시에 가자마자 바로 실어갖고 오는데 어떻게 일본 사람 50명이 넘는 숫자가 그걸 알고 현지에서 기다리고 있었냐는 거지. 그러게. 아니 일본 정부도 8명밖에 그러니까. 못 구해내가지고 그것도 심지어는- 일본으로 온 것도 아니야. 일본으로도 두바이로 아니고 보냈는데 돈까지 받았어. 두바이로 전세기를 빌려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쪽 라인에는 타고 간 사람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8명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야. 8명. 그리고 나머지 아무리 전세기를 작게 보더라도 120석짜리는 했을 건데 120석 띄워갖고 8명 건진 거예요. 근데 왜 한국 비행기에는 50명이 넘는 사람이 연락을 받고 한국이랑 똑같이 탔냐는 거지. 51명, 일본인 51명, 한국인 163명, 싱가포르인 6명. 이건 사전에 일본에다가 우리 이번에 가요. 네. 가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좀 실어드릴까요? 이거 아니고서야.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거지. 그러면 서울까지 가는 거 탈게요. 공짜니까. 여기는 두바이까지밖에 안 가니까 8명만 가. 그렇지. 51명은 한국 거 이게 타. 이미 이 51을 선택했던 이 사람들은 공짜로. 이 노선이 공짜로 서울까지 가는 노선이라는 걸 정부한테 홍보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공짜로 서울까지 태워준다는데 굳이 아랍 가는 거를 돈 내고 탈 필요가 있나? 아랍에미레이트 가는 거를 이래서 데리고 온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만석을 채워갖고 온 거야. 만석을. 근데 일성이 안에. 교토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체류 중인 일본인이 약 1000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골라갖고 아마 VIP들만 뽑았나 봐. 뭐지? 그러면 우리가 51명, 걔네들 8명 하면 나머지 940명은 네. 뭐야? 930명은? 안 나오고 거기 그냥 있는 거야? 안전한 데 있나? 뭐지? 지금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에 가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FTA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 연구원들부터 시작하고 각 기업체의 주재원들을 비롯해가지고 현대자동차 등 그 일부 이스라엘에서 장사 잘 되는 회사들 주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최소한 1,500에서 2,000명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50명 나왔으면 10분의 1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황에 대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그닥 위험한 상황으로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지. 그래서 일본인은 1000명 중에 지금 70명 나오고 아직 930명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왜 언론들이 좋아하잖아요. 이 세금 왜 이때다 썼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을 안 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말을 합니다. 예전에 이거 재외국민 세금도 안 내는데 전세기 투입?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 때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란 그 코로나 때 뭐 재외국민 대다수를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왔잖아요. 그럴 때 문재인 정부 세금 이상한 쓴다고 엄청 뭐라고 했거든. 그 댓글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있나? 일본이 고마워하더라 이러면서 기사가 쫙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일본 애들 50명을 실어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운 데다가 좀 남는 자리가 있어서 우리 교민 160명 싣고 온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그까지는 하지 맙시다. 정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자발적으로 후불제로도 좀 내라 이 새끼들아. 기름값도 안 내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태, 뭐 당장에 막 전쟁 직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서방의 뉴스들은 사실 이것만 봐도 이건 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테러 위험이 있고 목숨이 위험하다 그러면 1000명 중에 900명이 아직 안 나오고 있겠냐고. 우리나라도 10분의 1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거기 분위기는 가자 지구는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는 그닥 지금 위험 상황이 있다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